좀 카메라 너무 어색해요. 이 긴장들을. 자, 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경 양, 엘모 양 오늘 마쳤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막 끝났죠? 네. 지금 막 끝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이걸 두고두고 자료로 남겨놓고 대학생들이 오디션들을 어떻게 왜 봐야 되는가, 그녀는 과연 무엇을 느꼈는가, 그녀는 대학생인데 왜 오디션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디션 어떠셨어요? 일단 뮤지컬 오디션이었죠? 네, 지정곡이랑 지정 안무가 있었는데 노래는 좋아하니까 노래 연습은 그래도 꾸준히 하는 편이었는데 춤 연습은 게을리 했었는데 막상 지정 안무가 뜨니까 춤은 꾸준히 해야 했던 거구나, 열심히 기본을 다졌어야 했던 거구나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학생분들한테 제가 꼭 오디션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하고 저희 지금 멤버들도 그렇고 저하고 이제 같이 우리가 이 얘기를 한 지 한 2년 됐죠. 같이 얘기를 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저의 그 채널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이제 재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 나왔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바로 오디션장으로 바로 투입.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 2년 혹은 3년 혹은 4년이라고 하는 대학교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방을 하고 졸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디션 경험을 쌓기 시작하면 늦어요. 굉장히 많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오디션을 보시는 거를 반드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경험치라고 하는 거는 졸업하고 나서 쌓느냐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쌓느냐, 그 경험치의 갭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지금 유경이가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그 횟수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몇 회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쌓을 수 있는 경험치는 아주 상당히 뭐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오디션장을 계속해서 보낼 생각이에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는 한 오디션장을 계속해서 보낼 거고 웬만하면 계속해서 오디션을 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뮤지컬에서는 연기와 노래와 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이제 오디션으로 지정 안무나 뭐 지정곡이 뜨니까 어떠세요? 일단 한숨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꾸준히 하지 않았던 그런 입시 끝나고 춤을 꾸준히 안 했었으니까. 근데 지정 안무에서는 기본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버겁다는 게 느껴지니까 좀 많이 후회가 됐었어요. 입시를 준비하실 때 입시할 때만큼 무용을 입시할 때 생각나시잖아요. 입시할 때만큼 무용을 단 하루라도 내가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이거 왜냐면 다 똑같아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춤을 따로 막 이렇게 연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아주 낮은 확률로. 전부 다 뭘 하죠? 노래. 네, 노래를 하죠. 노래를 계속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노래를 따로 이렇게 배우면서 재즈 댄스를 좀 먼저 했었어요. 발레나 뭐 재즈 댄스 같은 거를 꼭 이렇게 단과식으로 해가지고 수강을 해서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자유 안무를 또 가지고 오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즈 학원에서 배웠었던 안무를 가서 사용했었던 적도 있고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디션을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정곡이 떴어요, 그죠? 네. 지정곡이 떴고 오디션에 본인이 지원을 했고 네. 서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다. 서류에서 붙여주지 않는다, 우리를. 경험자들을 원한다, 그들은. 하지만 이번에 경험이 없는데 서류에서 붙었다. 그래서 드디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서류 붙고 나서 지정곡을 준비했다? 아니다. 그 전부터 지정곡을 서류 붙었다라는 생각으로 했다. 붙고 나서 했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 이거 다 아시겠지만은 연령대가 다 지금 유경이 나이대예요.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저 동료들, 선배님들, 강사님들 뭐 이게 다 거의 나이대가 제 채널의 60% 정도 넘게 다 그 정도 나이대고 이제 20%에서 25%, 30% 정도는 입시생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 오디션에 지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정곡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유곡도 자유곡을 저희가 계속 만들자 그러잖아요. 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저 인간은 오디션이 아직 내가 없는데 왜 자유곡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슬쩍 해본 적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
딱 가서 느낀 거는 약간 불안하지 않게 그러니까 자유곡을 들고 가야 되는데 닥쳐서 하지 않게 준비하게 했던 것 같고요, 쌤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리 준비하는 건 중요하다 생각해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이 작품이 과연 이 작품의 성격이 소극장이냐 뭐 혹은 대극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나뉘어요. 뭐냐면 노래 부르는 방식 자체도 대극장이다 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도 많이 여신 다음에 연국에도 바짝 들어올리신 상태에서 풍성하게 노래를 불러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소극장에서 노래를 만약에 그렇게 부르시면은 선택당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유경아 이거는 네가 나중에 오디션 보러 갈 때마다 보라고 만들어 놓기도 하는 거야, 영상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소극장 뮤지컬 같은 경우를 비공개 오디션으로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극장으로만 주로 활동을 막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극장의 뚜껑을 내가 터트려 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노래를 확 불렀는데, 비공개면 웬만하면은 다 들어주시거든요. 선별을 해서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2소절 부르고 잘렸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극장 성격에 맞는, 이 작품 성격에 맞게끔 내가 가창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주시려면은 자유곡들을 미리미리 선별을 해서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스킬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극장이나 그 곡에 맞게끔 내가 디자인을 해서 부르고 있는가까지 연습을 해놓으셔야,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 오디션이 딱 떴을 때 자유곡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에서 소극장인지 대극장인지 골라서 가져가시면 돼요. 닥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굉장히. 오디션을 합격하고 나서 지정곡을 준비하시는 분은 오디션에 딱 이렇게 보러 오라고 서류에서 합격하기를 좀 원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좀 많이 아쉬웠던 적도 있고. 근데 합격 딱 했을 때 어떠셨어요? 오, 문자가 왔네. 오, 신기하다. 이래서 준비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준비를 해놓으면 문자가 딱 왔을 때 드디어 나한테 왔다, 이거 내가 딱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제 채널 지금 보시는 분들은 20대 초반, 이런 20대 초반 분들이나 20대 중반 분들도 분명히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무기는 진짜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큰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면서 드러내 주시면은 진짜로 컨택 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도 실제로 미스 사이공 오디션에 붙었던 게 23살에 오디션 봐서 2009년이었으니까 23, 4 이때였거든요. 그때 진짜 노래도 사실 저 막 엄청 잘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진짜 거기에 맞게끔 의상 다 준비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캐릭터의 의상까지 다 준비해서 노래 부르는 거 하나하나에 동선 다 짜고 제스처 짜서 막 진짜 난리를 쳤었던 것 같아, 진짜로. 그 에너지를 좋게 봐주셨을 것 같고, 실제로 주변 지인분들께 또 여쭤보면은 외국인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외국인 심사위원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는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뭐냐, 흥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그것까지 연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뭔가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으아 드러내다 보면은 흥분만 하게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계산 좋죠, 쌤. 입시에서는 저 이 학교 뽑아주시면은 내가 등록금 내고 내가 열심히 배우겠다 이건데, 작품 오디션을 보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그분들이 나한테 이제 돈을 주잖아요. 출연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내가 있는가를 증명해야 되는데, 노래 불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그렇게 많이 떨리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잘못한 거지만 그 1차 서류를 합격한다는 문자를 보고 나서야 음을 익히니까 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좀 있어서 조금 그게 너무 아쉽긴 한데, 네,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왜 이제 우리는 과연 서류에 딱 붙고 나서 연습을 시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그 전부터 만약에 서류를 딱 냈는데 서류에서 바로 붙어서 이런 경험을 미리 했더라면, 아 다음에는 내가 오디션을 지원한 다음에 그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경험치가 분명히 생기겠죠. 하지만 서류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 이번 오디션에 대한 소망이 조금 없단 말이야. 보면 이번에 뭐 붙이겠어, 이거 보니까 작품도 막 되게 큰 거 같고 여기서 나는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냥 지금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날 뽑을까? 이런 생각에 일단 지원은 해보자. 왜? 지원하라고 하니까 일단 지원했어. 근데 덜컥 됐어.
그럼 그때 여기서도 여러분 경험치가 중요한 게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보다 훨씬 더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도 우리는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디션에 지원을 하는 순간부터 그 노래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오디션 지정곡을 가지고 지정곡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곡이 다 그렇진 않지만 지정곡을 연습을 해놓으면 내가 다른 작품 오디션을 보러 갈 때 거기서 자유곡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재료들이 되게 많아져야 되고 가지고 꺼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오디션장에서 그러면은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나세요?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인에게 뭔가 점수를 주신다면? 노래 따로 무용 따로요? 65점. 뭐가 제일 아쉬워요? 제가 음을 빨리 익히지 못하는 편인데 지정곡이 나오자마자 지정곡을 안 익혀서 혹 그 불안함이 있었다는 게 전 그게 제일 아쉬워요. 음이 약점인 걸 아는데 왜 안 했죠? 안 왜 붙을 것 같았어요. 어. 그랬습니다. 팁을 또 하나 드리면은 요즘에 오디션들 같은 경우는 경력사항이 없더라도 이렇게 다 오디션을 보러 오게끔 하는 오디션들도 꽤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팀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진짜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줘요, 오디션 기회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오디션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진짜로 모든 오디션에 다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돼. 프로필이 지금 없으신 분들은 당장 프로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영화 오디션하고는 약간 달라요. 영화 오디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사진들을 좀 많이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아졌는데 뮤지컬 오디션 할 때는 아직까진 그래도 조금 프로필을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필이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오디션에 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면 다 오디션 다 지원하고 연극 오디션에도 다 지원했어요. 전부 다. 왜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해야 되는 거에 내가 익숙해지려고, 계속 익숙해지려고, 합격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뭐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고 일단 나를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우리가 먼저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준비되면 한다, 나 이거 노래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되면 나가야지, 이런 분들은 물론 좋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늦어요. 본인이 노래 실력에 만족이 없을 거거든요. 작년보다 제가 봤을 때 노래가 늘었는데 지금 본인 노래에 만족하나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저한테 만족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오디션장을 한번 딱 갔을 때 느끼고 공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떨리고, 아,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그러면 연습을 더 해야지, 내가 음이 잘 안 익혀졌구나, 실제로 내가 피아노를 들으니까 내가 연습한 거랑 다르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왜냐면 반주가 좀 빨라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받은 악보들보다 빨라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겨요. 반대로 뭐 늘어지는 경우들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연습이 돼 있다면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모든 오디션에 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또 오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드디어 또 왔다, 보여줄 수 있다, 어느 순간 되면 굉장히 뻔뻔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추천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오디션 봤는데 나 이건 좀 잘한 것 같아 하는 거 있어요? 음을 올리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음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들어가서는. 약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네요. 들어가서는 음정이 약해서 음을 신경 쓰지 않은 게 아니라 고음 파트로 접근할 땐 누구나 다 뭔가 마음에 어떤 그 불안함이 있는데 그거를 없앴다라는 네, 거죠? 그거 안 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거를 하나라도 느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경험치입니까, 정말. 누군가는 떨리고, 누군 잘해서 안 떨리고, 누군 못해서 떨리고, 그게 아니라 무대에 많이 서서 사람들 앞에 서는 익숙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디션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감독님들도 이제 이 작품을 하시는 감독님이 저 작품에서도 있고 또 저 작품에서도 있고 여러 번 마주치게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 근데 그 다음 작품에서 내가 뭔가 훨씬 더 레벨이 업된 상태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갔어. 감독님들도 그럼 보시면서 많이 느끼세요. 칭찬도 해주세요. 많이 늘었다, 너 많이 좋아졌다, 옛날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친구는 굉장히 성실한 친구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돼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내가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 지금부터 또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을 외워라, 미래의 유경아. 음을!